배근영입니다. 여러분 솔로지옥이라고 잘 아시죠? 시즌 1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시즌 2, 시즌 3, 시즌 4까지 나왔습니다. 시즌 4까지도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물입니다. 이혼 남녀가 출연해서 무인도에서 합숙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솔로지옥 4의 한 출연자가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름은 국동호. 굉장히 잘생겼고요. 직업은 공인회계사입니다. 거기에다 인플루언서고요.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가졌다라고 보일 정도로 외모면 외모, 지성미면 지성미 이렇게 매력을 발산했던 그런 출연자거든요. 또 최종으로 모델 김아린과 커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커라고 하죠. 현실 세계도 커플이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바탕으로 팔로워도 무려 44만이나 될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인회계사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한 변호사가 말이죠. 본인의 SNS에 학창 시절에 지독하게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여러분. 자, 크게 키웠는데요. 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독하게 힘들었다. 학창 시절에 일진에게 학폭을 당했고 그 무리 중 괴롭힘을 주도하는 A의 남자친구였던 애는 소위 말해 나에게 고백 공격.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케이크를 주면서 무릎 꿇고 또 여친 앞에서 놀리면서 고백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백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고백을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또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주는 걸 고백 공격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솔로지옥 나와서 전문직을 그만두고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산다고 들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동호야, 내 여친 땡땡이가 애들 시켜서 배드민턴 채가지고 내 머리 배드민턴 치고 내가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다녀올 동안 내 의자에 앞정 깔아놓고 이게 무슨 글놀이인가요? 나 사물함 못 열게 내 자물쇠에 강력본드 바르고 그랬던 거 알아? 그거 알면서도 노은중학교에서 유명했던 일진이었던 동호 너도 재미있었던 거 알지? 그러니까 이유린 변호사가 이 국동호 씨하고 같은 학교 동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국동호 씨가 일진인데 사람들 앞에서 본인에게 고백하면서 망신을 주고 또 국동호의 당시 여자친구는 아주 악질적으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배드민턴 채가지고 내 머리로 배드민턴 쳤다. 그러니까 채로 계속 머리를 친 겁니다. 공처럼. 머리를 공으로 삼아서 쳤다. 그리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의자에 앞정을 깔아놓고 그 위에 앉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물쇠에 강력본도 바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동호 씨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도 함께 어울리면서 재밌어 했다.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림 변호사인데요. 그러니까 학폭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학폭한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은 회계사. 국동호 씨가 한때는 3일 회계법인에서 일을 할 정도로 또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회계사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회계사라고 현직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린 변호사의 주장에 국동호 씨가 반응을 했습니다. 본인의 SNS에 전면 반박했는데요. 우선은 이유린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가 배드민턴으로 머리 가격하고 앞정 의자에 깔아놓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가담 및 방조한 적이 없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여자친구 문땡땡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교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학원에서 무리지어 다닌 적도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케이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했다는 거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주장은 팩트체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가 인플루언서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현재도 회계법인 소속으로 업무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내가 기억을 못할 것이다 라는 프레이밍을 구성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나는 그 같은 논리에 동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라면 사과하는 게 맞으나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열거하는 이유는 로펌 홍보를 하기 위해서다.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국동호 씨의 주장입니다. 국동호 씨의 이 같은 주장에 이유림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제보를 본격적으로 받겠다. 대전 유성 일대에 그리고 노은중, 지족중, 국동호가 그 지역의 유명 일진이었던 걸 아셨던 분들은 저에게 DM을 보내달라. 현재는 이 같은 이유림 변호사의 폭로에 SBS 궁금한 이야기 Y도 대화를 하자 이렇게 연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보가 있다. 국동호 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광고를 찍었다. 자, 뭐냐면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익광고를 찍었습니다. 올바르게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국동호 씨가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나서서 이 모델로 나서서 이런 캠페인 영상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동호 씨가 이런 모델로서 적합하냐라는 의문 제기고요. 그리고 국동호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의 인물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는데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가 이 사진까지 확보해서 본인의 SNS에 공개를 했고요. 내가 아무런 자료 없이 공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인정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림 변호사가 지금 제보를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보가 오는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동호 씨의 졸업 앨범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점점 신빙성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러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동호 씨가 중학교 수학여행 당시에 다들 내린 버스에서 친구들 가방을 뒤져서 돈을 훔쳤다. 자, 이거는 여러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분의 주장인 겁니다. 자, 이런 주장도 했고요. 내가 목격했다. 이 제보자는. 그리고 국동호 씨가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지나가는 친구들 어깨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트집 잡아서 발차기를 했다. 날차기 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로우킥 연습 중이라고 무작위로 데려와서 로우킥을 때렸다. 싸움을 잘했다라는 주장이고요. 중학교 시절에도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우면 난리치면서 욕을 하고 교실 분위기를 망쳤다. 자, 이런 제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누군가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나 괴롭혔던 국동호 TV 나온다. 솔로지옥 4에 나온다. 찾아봐라. 이 상대 친구는 욕을 하죠. 회계사로 나온다. 진짜다. 이름 보고 얼굴 보고 하는 제스처 보니까 딱이다. 내가 애니메이션 본다고 내 사전에 침뱉고 하던 애가 저러고 나오니 참 기가 막힌다. 목졸림까지 했나 봅니다. 길로틴 초크라고 표현하죠. 자, 나 목졸림이랑 사전에 침뱉었지. 애니 본다는 이유로. 자, 이런 메시지도 이 변호사 측에 제보로 들어왔고요. 국동옥 씨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한 사람에게서도 제보가 왔는데 이 변호사에게 온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줬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그 남자아이와 제 앞에서 국동호 씨가 그거 받으면 돼지 콜레라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초콜릿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손으로 몸이 크다, 뚱뚱하다 라는 식의 액션을 취하고 반아이를 앞에서 조롱하고 나는 놀림감이 됐다. 어느 날은 걸어가는데 내 발에 침을 뱉었다. 일련의 치욕적인 언행들로 인해서 나는 늘 국동호와 그 주변 아이들 마주치면 놀림감이 될까봐 피해 다녔다. 그때 상처는 아직도 생생하다. 자, 이런 제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동호 씨의 소속사 입장을 최종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특정 개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동호 씨는 해당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중이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동호 씨가 중학교 시절에 어떤 여성과 교제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일진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여 년 전 같은 학교 동창이었던 남녀가 학폭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호야, 네가 학폭했던 피해자 가로 열고 아마 이름도 모를 거야. 자, 그랬던 내가 이제 피해자 전문 로펌 대표 변호사로 돌아왔어.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피해자는 영원히 약하지 않다.
피해자는 영원히 숨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포스터도 올렸습니다. 더 글로리죠. 학폭에 시달렸던 송혜교가 성인이 되어서 이 학폭을 가했던 가해자들을 복수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때 송혜교 씨가 이런 대사를 했죠.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다. 이 증오를 멈출 수가 없다.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동호 씨 측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말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낱낱이 하나하나 기억하는 이유림 씨의 주장이 맞을까요?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런 사실은 100%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동호 씨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